최근에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답니다. 정규직은 14만 명이 줄었고 비정규직은 37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부산은 비정규직이 60만 명이랍니다.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되게 높은 곳이 부산이라 그러네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이 생겼습니다. 이제 민주화 정부니 어쩌니 떠들어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전 정부보다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카드 대란이었었고요. 비정규직 생겼었고 그 이후에 이 나라의 꼴이 더 엉망이 됐은 것 같습니다. 제 예전에 이제 인생의 선배들, IMF 이전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규직이 그냥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계속 근무하고 정년까지 다니는 게 당연했고, 물론 그때는 토요일도 없고 주말도 없고 언제든 이렇게 야근하는 게 다반사였고, 여차하면 그냥 회사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답니다. 그냥 워라밸 따위는 없었고, 그냥 부모들은,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냥 출근하면 그냥 퇴근 시간이 없었죠.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한다는 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었을 정도였죠.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비정규직이 생기고 계약직 파견직이 생기고 하청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로자들 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지고, 비정규직은 월급이 205만원, 정규직은 370만원, 무려 165만원, 170만원 정도의 이제 차이가 생길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매우 커졌죠. 그 비정규직들이 이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다운시키고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내하고 이제 삶이 더 힘들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 이 활력을 좀 많이 떨어뜨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맞벌이 하더라도 삶의 수준이 금방 나아지기 어렵고, 언론에서야 맞벌이 부부 연봉 2억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부부 합산해가지고 1억 이상 버는 가정도 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인데, 앞으로 아마 비정규직으로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되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이 늘어나면 나중에 그쪽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겠죠. 60대, 70대. 근데 60대, 70대가 다 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대, 30대가 그 자리를 커버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20대, 30대들이 필요한 그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 일자리는 책임감도 없고 또 채워지기 어려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지금은 계속 있잖아요.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다, 열정이 부족하다, 워라밸만 추구한다, MZ들 이러지만 그들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겠냐고요. 그들도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판단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허드렛 일 주면서 열정이 부족하다 그러고 더 노력만 강요하는 그런 일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중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회사들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대기업들은 큰 데니까 그런 어려움에서 영향을 안 받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대기업들조차도 그들이 거래하는 중견기업도 있고 하청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결국 제일 밑바닥부터 제일 아래로부터 일이 안 돌아가면요, 전체 이제 산업들이 같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규직만 쓰고 비정규직 안 쓰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 원가 인하 압박을 매년 한다. 그러면 그 거래하는 업체가 직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퀄리티를 좀 더 낮게 하거나 상황들이 점점 이제 악화되는 거죠. 아래로 그 어려움들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삶이라는 게 더 이제 피폐해지고 우리네 사회가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상황들이 계속 덩달아서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들이 더 녹록지 않다라는 것,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처지에 몰려있는 일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부지런히 또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없고 내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또 스스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참 막막하고 참 힘들고 참 어렵고 고민스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나 봅니다. 내 처지가 지금 어떤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문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허드렛 일, 더 힘들고 더 남들이 싫어하는 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는 중에 또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저축해 놓는 게 더 절실해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삶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을 지켜가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더욱더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는 게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오죽하면 2030들이 일하지 않고 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들의 눈앞에 비정규직 자리만 계속 널려 있다 보니까 그걸 잘못 선택했다가는 수십 년간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야 되니 함부로 결정 못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정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지 않고 틀린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고 전체 경제가 좀 좋아져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되는 게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빨갱이라고 또 개소리 하려나요? 뭐가 됐건 간에 냉정하게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고 임금을 받아서 삶이 좀 최소한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흔들리지 않게끔 좀 상황들이, 여건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감내하며 살 수 있을까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게 절대 아니죠. 매일매일을 전투하고 전쟁을 벌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려고 각오하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니 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현실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명심하고 또 대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어려운 난국을 또 극복하고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고민, 많은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